자, 윤석열 얘기 잠깐 하죠. 네.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오늘 뭐 당 권영세, 권성동 만났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그 하루 이틀 정도 그 좀 시차를 두고 만날 거라고 봤는데, 야, 바로 불러가지고. 어제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난 지 하루 만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 딱 두 사람을 권영세하고 그 권성동 이 두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쌍권총. 네. 예, 그 밥도 안 먹이고 차만 마셨다. 네. 그 김치찌개 안 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권영세나 권성동 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당 운영을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니들 두 명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았냐라고 좀 글을 주지 않았을까. 어? 나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예. 저기 저 식사 정치거든요. 밥을 같이 먹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밥을 못 먹고 차만 마시고 왔다는 거죠. 예. 지금 마음을 지금 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0분 동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시사항만 전달하는 수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윤석열의 집회 참석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렇죠. 사실 둘이 쌍권씨,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윤석열이 대선 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이거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연히 이제 국회에 취재하러 갔다가 여기 신동욱 그 대변인이 이제 인터뷰했죠.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 신동욱 대변인을 이제 제가 경향신문 있을 때 저하고 그 수습 같이 시작한 동기예요. 거기는 SBS로 이제 기자를 시작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수습 기자 생활 같이 보내면서 서로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윤석열이 저렇게 살아 돌아와가지고 걱정 많으시겠어. 조기 대선 준비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머리가 복잡하겠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하고 그런 얘기는 그냥 나중에 우리 방에서 그냥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이러고 그냥 헤어졌는데 즉답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었군요. 네, 어쨌든 일단 윤석열의 석방이 지금 약간 지금 복잡한 사정임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보면 국힘 내부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석방 됐으니까 좋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수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도 안 미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참. 선수들한테는 결국 마음을 들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윤석열이 그 석방되고 난 뒤에 지금 광화문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이렇게 지지자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인가 직접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일단 신동욱 대변인은 이제 그 관저 회동에서 이제 집회 참석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극우 유튜버들에서는 계속 윤석열을 지금 광장으로 지금 불러내고 러브 코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네, 오늘 아까 이제 신혜식 씨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 연관된 겁니다. 집회 나올 것인가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혜식 씨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신혜식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역사의 변곡점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행사 참석 가능성을 두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탄핵을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윤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 다들 보셨죠?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화문 행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직접 보여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14일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까요? 영상 메시지, 자필 편지, 이 모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 국민들 앞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광화문 행사 참석 가능성입니다.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윤석열한테 참석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들립니다. 역시. 그리고 정광훈 씨 수법이에요. 늘. 그러니까 정광훈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신혜식 유튜버는 이제 정광훈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극우 유튜버 가운데서 그나마 이 정보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가 그나마 네? 신의 한수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보수 여권 쪽의 동향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어요. 이 유튜버에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이제 극우 유튜버들 이제 듣다 보시니까 내용이 좀 있는 사람이 지금 신의 한 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향을 좀 안다 이 얘기죠. 반응이나 헛소리 이런 중에 것들. 네. 헛소리 수많은 헛소리 중에 정보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 극우 이 장외 집회 세력들, 이 소년보의 여의도파와 정광훈의 광화문파가 부딪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3월 1일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소년보파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소년보파는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뭘 깔고 있냐면 조기 대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탄핵 반대의 열기를 조기 대선으로 가져가자. 그걸 윤석열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광화문파, 정광훈의 광화문파는 조기 대선 없다예요. 만약에 탄핵 선고에서 탄핵이 되면 탄핵 무효로 간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서 조기 대선파인 소년보파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광훈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메신저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헌재의 동향을 봐서 만약에 14일 정도의 선고가 좀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 탄핵 기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광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은 탄핵 무효 투쟁으로 가면서 사실상 나라를 내란을 넘어서 이제 내전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매우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저도 감지가 되고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정광훈 씨가 자유통일당으로 와라 이런 그러니까. 요구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차피 윤석열 한테 국민의힘 어차피 배신하잖아. 그렇죠. 거기서 좀 국민의힘은- 소외감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우리랑 그렇죠. 같이 장외투쟁 계속 하면서 그게 너가 살 길이야. 그렇게 그거 지금 참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신혜식 씨 저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광훈의 메시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아스팔트의 주도권을 이제는 정광훈이 가져가겠다. 소년보는 이제 빠져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조기 대선파하고 탄핵 무효파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헌재에서 그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에서 미는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쪽으로 간다면 이게 이제 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만은 지금 왠지 윤석열은 이 국민의힘 그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30분 동안 거의 훈육을 한 것 같거든요. 네. 훈시만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만약에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저 30분 정도까지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국힘당 지도부한테 내가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어떡할 거예요? 대선 치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차나 먹고 가.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윤석열이 탄핵에서 본인이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날리면 결국은 이제 루저로서 메시지를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탄핵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내전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비관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조선일보가 바로 이걸 알고 사설에서 윤석열은 자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걸 승복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방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네. 그 지금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측이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하. 방침을 굳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네. 괜히 이제 이거 해봤자 도움 되는 거 없다. 아니면 뭔가 좀 좋은 신호를 좀 받고 있나? 이 두 가지 자신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론 재개해서 본인들이 얻을 게 없어요. 그렇죠. 뭘 새롭게 뭔가 변론을 해서 실체적으로 관계를 따질 게 없어요. 네. 여기 보니까 속보를 보면 변수를 더 만들지 않겠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마치 이게 지금 무죄인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 지금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변론 제기를 해서 홍장원 메모 얘기, 곽정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얘기 다시 얘기해봐야 사실은 더 구차해 보이죠, 사실. 네. 네.